이 규정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규정입니다. 법을 지키는 행위나 내부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가 원자력 안전법 및 관련 규정에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서 만든 규정이 안전관리 규정이며 판독 업무자가 만든 규정이 판독에 관한 품질계획서입니다. 이 안전관리 규정과 판독에 관한 품질계획서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법을 지키는 행동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원자력 관계사업자 또는 판독 업무자가, 즉 회사가 관련 법규를 어겼거나 어길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규제기관에 알려주는 행동, 즉 내부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규제기관이 정기검사 또는 수지검사를 할 때 직원에게 관련 사항을 물어보거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질문에 답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권한보장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하거나 혹은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는 행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마치 위원회가 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환경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를 위한 예산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 국토, 해양의 환경 방사능을 측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동 감시망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방사능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즉 수시 출입자와 일시 출입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지 교육의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먼저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작업 종사 전 신규 교육을 받고 매년 정기 교육을 받습니다. 각각의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즉, 작업 전 신규 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마다 정기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교육이므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기관이 원자력 안전재단입니다. 반면 직장교육은 회사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직접 실시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직장교육도 외부에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앞에서 직장교육은 회사 내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강의를 하는데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교육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안전관리자는 직장교육을 면제받습니다. 생산허가, 판매허가, 사용허가, 업무대행자에 속한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일반 분야로 포함되고 기본교육과 직장교육 시간이 작업 전 교육인 신규인 경우 8시간 4시간, 매년 받는 정기교육은 3시간 3시간입니다. 신규 교육은 하루 종일 8시간 교육받고 다음날 한나절 4시간 교육받는 것이고 정기교육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교육받습니다. 반면 비파괴 검사에 종사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다른 분야보다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야보다 대략 1.5배 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허자가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교육의 기본교육은 3시간인 반면 보수교육은 2일 동안 실시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은 해에는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합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즉 방사선 작업 종사자, 수시 출입자, 일시 출입자는 출입할 때마다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방사선 작업 종사자 같은 경우 매번 관리구역에 출입하므로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시 출입자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지만 업무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사선 관리구역을 출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매번 교육을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출입 시마다 교육받는 걸 대신해서 수시 출입자도 기본 교육이나 직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경우 매번 받는 교육을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방사선을 이용하다가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자력 관계사업자는 최초 허가 신청 시 직원이 방사선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보상 기준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이 보상 기준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나 검사 등을 위해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시설에 갔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은 보상 기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 기준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원자력 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습니다. 방사선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은 주로 암인데 암은 피폭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며 방사선에 의해 발생한 암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암과 구별이 힘들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경우 이 암이 예전에 했던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암이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이런 경우 방사선 작업에 의한 암이다 라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즉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혈액 이상, 피부장애, 수정체 혼탁 및 백내장 등 모두 결정론적 영향으로 알려진 증상들입니다. 백혈병은 방사선 피폭 후 2년부터 20년 사이에 발생해야 하며 인과 확률이 33%를 넘어야 합니다. 단 백혈병의 종류 중 만성 림프성 백혈병은 제외되며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각종 화합물질 등 다른 요인이 있는 경우에도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과 확률은 원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 발생 확률에 대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 비율입니다. 만약 백혈병의 자연 발생 확률이 10%인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 발생 확률이 5%라면 인과 확률은 자연 발생 확률 10%와 방사선에 의한 확률 5%를 더한 15%분의 방사선에 의한 확률 5%, 즉 15분의 5, 33%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이 바로 이 고형암입니다. 고형암이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폭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해야 하며 인과 확률이 50%가 넘어야 합니다. 즉 자연 발생 확률이 30%인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암 발생 확률이 30%이어야만 60%분의 30%, 즉 50%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형암의 경우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암이 발생할 정도로 방사선 피폭을 받아야 방사선 작업에 의한 암 발생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백혈병과 마찬가지로 다른 원인에 의해 암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작업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각종 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암 중에서 방사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정해진 암이 3가지 있습니다. 악성 중피종, 호지킨스 림프종, 흑색종입니다.